네, 오늘도 뉴욕 증시 상황 점검하면서 출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쨌든 간에 1단계 서명을 이제 내일 18개월 만에 한다는 건데요. 근데 뭐 미국 증권은 또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네, 뭐 다들 알려진 내용이지만 기존에 있던 관세가 이제 부과됐던 것들의 그 큰 물량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관세가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실망감을 여전히 피력하는 분들이 있겠고요. 결국은 이번 추가적인 어떤 협상이라는 것은 대선 이후에나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하루 갖고 얘기할 수 없겠고요. 지금 이번 실적의 예상 정도 수준에 불과하면 시장 분명히 고평가된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 한쪽에서는 물론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거다 나오고 1분기, 2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확인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머뭇거리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폭발적인 추가 상승이 급속하게 나오기엔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구간이다라고 큰 틀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바로 보여드리면 오늘은 이제 실적이 은행주부터 실적을 시즌을 시작됐는데요. JP모건과 시티그룹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JP모건은 한 1.2% 올라가면서요. 그동안 보름여 정도 지금 고점에서 조정 보였는데요.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접어들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시티그룹도 나름 크게 반등하면서 1.5% 정도 올라갔고요. 항공주 중에서는 델타항공이 우선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하면서 3% 이상 주가가 상승한 채 일단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특징주이자 뭐 이번 달 그리고 아니 금년 들어서 최고의로 시장에서 뉴스메이커를 갖고 있는 것은 역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오늘도 2.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표 주가가 흥미로운데요. 제프리 증권은 400에서 600달러로 올려놨었고요. 도이치방크는 299에서 455달러.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지만 도이치방크의 455달러는 현재 주가보다는 아래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업계에서 월가에서 한 대표적인 인물이 ARK 인베스트라는 곳의 캐시 우즈라는 대표이자 현재 대표 자산 운영자이기도 한데요. 이미 이분은 2018년 2월에요. 최상의 조건을 전제로 목표 주가를 4,000달러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2월입니다. 그 당시에 300달러 언저리였는데요. 4,000달러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목표 주가를 2년 만에 오늘 6,000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향후 한 5년 정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기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일정 수준을 잃을 수밖에 없죠. 향후 5년간에 걸쳐가면. 그래서 그걸 한 3분의 1 정도가 점유율을 잃고 타사가 이제 쫓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타사와의 차이가 격차가 워낙 벌어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점유율이 줄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경쟁사와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테슬라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ARK 인베스트의 주장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 세계 최대 운용사로 알려져 있는 이 블랙록이죠. 블랙록의 회장님이 한마디 하셨네요. 기업 대표 또 투자자들에게 연례서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레리 핑크 회장하면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의 CEO로도 유명하지만 예. 미국 월가에서 제이미 다이먼드 같은 분, JP모건의 회장, 그리고 역시 워렌 버핏 같은 분, 그러니까 현존하는 경영인 중에서는 뭐 최고 인물로 보여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튼 레리 핑크 회장이 오늘 CEO들에게 오늘 레터입니다. 왜 CEO들에게 대한 레터냐면 보통 분들은 주주서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네. 주주가 아니라 CEO입니다. 왜냐하면 예. 전 세계 자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CEO가 돼 버리는 겁니다. 자신네들 투자하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들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돈을 맡긴 사람들이 아니라 돈 맡긴 사람이 아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업을 하는 대한. 분들, 자기네들이 투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산을 네. 운영하는 사. 이 참고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7조 달러를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큰 자산 운영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의 한 200배 정도 될 겁니다. 규모가. 예. 그 엄청난 규모입니다. 대단하네요. 제가 그 계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엄청난 규모죠. 근데 이분이 오늘 얘기하는 거가 이겁니다. 앞으로의 경영에서 오늘 이 화면부터 보여드리면 이 화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블랙락 자산 운영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바로 나와 있고 여러분들 그 레터를 직접 보실 수 있겠고요. 뭐 다양한 오늘 인터뷰 영상이 있겠는데요.
지속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쉽게 해서 지속성인데요.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이게 투자 경영에서 많이 다루는 개념인데요. 그것이 모든 투자 판단의 중심에 서 있고 자기네들도 거기에 관점에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미 알려져 있는 거는 ESG 투자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ESG 경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흔히 얘기해서 언론에서 착한 경영, 착한 기업으로 분류되는 게 ESG거든요. 근데 앞서도 다른 쪽에서 얘기했지만 ES를 그냥 착한으로 번역하는 건 상당히 좀 잘못돼 있고요. E라는 것은 이제 환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뭐 당연한 거가 되겠고요. S는 소셜입니다. 소셜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소셜이 뭐냐면 뭐 사회적 이래서 무슨 소셜 미디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역할을 다 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빈부격차, 교육격차 이런 것들 해소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성미런 거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경영의 합리화를 막 추구하다 보면 저임금을 많이 차지 않습니까? 저임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아프리카에서 아주 싼 임금을 써갖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바로 S가 되겠고요. G는 흔히 얘기해서 경영의 투명성,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 합리성 이런 것들이 ESG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피라는 예전 유엔 사무총장이 주창이 돼갖고 이제 만드는 큰 개념인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ESG 펀드 같은 거 아마 간혹 이제 뉴스에 보시는 분 계실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ES가 2020년에 큰 사회적 트렌드입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요.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ESG 관련된 것들 통째로 말하는 거가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성입니다. 이게 환경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속 가능성인데 물론 오늘 환경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갖고 재작년에 미국에서 주주총회 할 때 보면 가장 새롭게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ESG입니다. 다양한 사회 참여 기구 이런 쪽에서 경영자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국민연금이나 뭐 교육연금 이런 데 가서 막 찾아갑니다. 레터도 편지도 보내서 ESG 관련된 기업에만 투자하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 하나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는데요. 블랙락이 레리 핑크즈에 그걸 강조한 거가 되겠고요. 앞으로 한 수년 내에 150여 개의 자산원 펀드도 더 만들겠다를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그러실 수 있겠는데요. 조금 이제 좀 도덕적 얘기하고 좀 원칙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주식이 오르느냐 이거잖아요. 예. 바로 그건데요. 예. 미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ESG 펀드 ESG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그 펀드나 ETF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기업들이 유감스럽게도 별로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각자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더 세밀하게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보통 S&P 500여 기업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ESG는 보통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추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빠져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빠져 있냐면 무기 만드는 회사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담배 뭐 이런 거 빠져 있는. 맞습니다. 담배, 술이 또 들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면 괜찮지만 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거나 또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저임금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뭐 제조업하는 것들 있죠. 이런 쪽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라든가 그 인종 갈등을 야기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빠진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ETF가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에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오늘 두 개를 소개해드리면 ESG입니다. ESG에 대해다 USA가 들어가겠고요. 앞서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런 말이 들어갔는데 여기 SUSL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들이고 우연치 않게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S&P 500보다 오히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자본주의 월가의 어떤 이 욕심을 좀 일깨우는 그런 얘기여서 조금 어려웠지만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관련주 연결해 주십시오. 네, 1조 클럽이라고 많이 불러도 1조 달러 클럽인데 우리나라는 한 1,150조, 1,200조 정도 되는 슈퍼 기업이라고 엄청난 기업이죠. 네. 지금 이제 애플 시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를 맞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튼 제일 먼저 올라갔던 것은 애플이었고요. 작년에 아마존도 잠깐 터치했었고 뭐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 했었는데요. 어저께 구글이 또 터치했었습니다. 오늘 종가로 끝났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 그림 하나 보이시면 극명하게 이해하실 텐데 탑4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시가총액인데요. 이 2010년에 이게 7천억 달러로 시작했거든요. 어저께 기준으로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큰 것들이 잘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는 어떤 집중돼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애플도 그렇지만 알파벳이고 구글입니다. 여기서 구글이랑 어찌 단순해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유튜브가 바로 핵심적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80% 이상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부 다 안드로이드, 구글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두세 가지 뭐 얘기할 수 있겠으나 저는 네이버랑 그 카카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요.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여기였는데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그림을 보면 카카오가 67% 올라가고 네이버도 올라갔죠. 43% 올라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어렵게 얘기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차트로 설명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차이는 뭐 다양한 걸 다 하죠. 각종 페이도 하고 다 하고 뭐 웹툰 사업도 다 하는데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이 아무리 들어오건 유튜브가 아무리 들어오건 안드로이드 아무리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카카오톡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돈이 된다고 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엄청 돈이 투자했지만 결국 여러분들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모든 검색을 네이버에 했던 분들은 요즘은 오히려 다음 좀 보신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당 부분은 유튜브에서 모든 검색을 시작하고 끝내거든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물어보시면 똑같습니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항영의 의견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